이 사건은 방송 중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영업적인 손해도 입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해당 피해가 없었다면 받았을 수익 상당액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여행 가이드의 양지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튜버 김말래님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볼 텐데요. 밤늦게 취객들로부터 이러한 불상사가 있는 경우에 여러분께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영상을 보셨을 때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일단 더 큰 일이 생기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신체 접촉 부위만을 볼 때 추행의 정도 자체는 심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죄가 성립이 된다면 재질은 분명 좋지 않게 평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말래님께서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셨다고 하는데 영상과 김말래님의 피해 호소를 검토하면 특히 강제추행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성희롱은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 형법상 성인에 대한 성희롱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고요. 성희롱은 사내 징계 등에서 징계 사유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경멸적인 언사를 처벌하는 모욕죄로 고소하신 것 같아요. 영상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어깨 부분을 툭툭 치고 어떻게 보면 좀 이끄는 듯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한번 치자고 하면서 언뜻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죠. 상대방은 나는 툭툭 칠 때 성적인 의도가 없었고 성관계를 뜻하는 것도 아니었어, 이런 취지로 부인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치자는 게 싸우자는 의미였다? 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때는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고 손동작은 그 성적인 의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일단 영상에는 안 보입니다. 영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실제로 그러한 손동작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진술로 충분히 다투고 입증할 수 있는데요. 카메라에서 안 보이는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흔히 초등학생도 그 진술을 보고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묘사를 해라 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그때 그분이 제 오른쪽 옆에서 몇 미터 떨어져 서서 가슴 정도의 손 위치에서 왼쪽 손바닥에 오른쪽 손바닥을 부딪히며 소리를 내면서 어떤 표정으로 이런저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진술하시는 게 구체적인 진술이라 할 수 있겠죠. 물론 반대로 억울함에 처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구체적인 진술로 또 방어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사건이 구체적인 진술 등으로 죄가 입증이 된다고 가정할 때 상대방은 여기 보이는 양형인자에 따라서 잘못했지만 추행의 정도는 가벼웠다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어깨 부위만으로 보면 추행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추행의 정도는 당시 상황이랑 장소,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거든요. 이 사건은 당시에 밤이었고 많은 시청자분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충격과 수치심이 더 컸을 거예요. 그야말로 정치적 피해가 극심했던 거죠. 피해자라면 그 부분도 수사기관에 잘 설명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상대방에게 꼭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배상받기를 권합니다. 일반적인 성범죄는 정치적인 손해와 이에 대한 치료비를 배상하는데요. 이 사건은 방송 중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영업적인 손해도 입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해당 피해가 없었다면 받았을 수익 상당액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분들이 민사사건을 진행하실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사사건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면 되거든요. 형사사건 판결문에는 범죄 사실, 그러니까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제출하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용이하겠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요즘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많은 양식이 업로드되어 있으니까요. 받으셨던 피해 꼭 배상받으셔서 피해자분들께 충분한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